안녕.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여행이 얼마나 길고 멋진지 한번 살펴볼까? 짐 싸? 준비됐어? 자, 첫 번째로 트랜스시베리아 특급 알지? 러시아 모스크바부터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km를 달려 7일이나 걸린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건 눈 덮인 숲과 광활한 대지,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타본 적 없어서 더 신비롭지. 이건 뭐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하는 셈인데 평생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하는 버킷리스트급 여행이지 않니? 칸칸마다 다 색다른 사람들 만나서 철길 따라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분비는 역사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 짐승처럼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철길 위를 달리며 느껴지는 짜릿함이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느낄 수 있어? 뭐 기차 안에서 나만의 파티도 열고 이거 못 참지. 인생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트랜스시베리아 특급 기억해. 준비됐나? 다음 역은 모험 출발. 안녕. 오늘은 정말 미스터리한 유물 이야기를 해볼게. 첫째, 바로 이집트 파라오들의 저주받은 보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데 그 유물을 만진 사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자자해. 과연 진짜 저주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 둘째,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황금 도시 엘도라도 가지고 왔어. 전설에 의하면 잉카인들이 정복자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만든 도시란다. 그 황금 도시를 찾아 3만리 아니 겨우 10초 남짓한 영상인데도 발품 팔기가 이리 힘들어. 셋째, 짠.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힌 질문이야. 과연 바닷속에 그 신비한 도시가 묻혀 있을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사단의 유물이라는 그 유명한 성배. 마지막 만찬에 사용됐다는 그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해. 캬, 이것도 장난 아니지? 이 네 가지 미스터리 유물 모두 찾아서 내 손에 넣는 그날까지 우리 모험은 계속된다. 관심 있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 다음 쇼츠에서 만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기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즉 진화이론과 신약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진화이론입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제시된 진화론은 생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선택과 우연한 변이를 통해 서로 다른 종으로 발전해왔다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화석 기록, 유전학, 비교해부학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반면 기독교 신약성서에서 전해지는 창조 이야기는 세계와 모든 생명체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6일간의 작업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신학과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이 두 관점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진화이론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반면 창조 이야기는 신앙과 전통적인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진화론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주지만 창조 이야기는 초자연적 현상을 받아들이며 실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과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대립은 종종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이 두 관점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진화과학이 자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보고 창조 이야기를 인간과 우주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신앙적 탐구로 본다면 각각의 영역 내에서 두 이론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치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개인이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공정한 사회적 기회 제공,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웰빙이 보장되는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경제적 안정성, 교육, 환경,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연대감이 강화되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기본 가치에는 포용성, 정의, 평등이 포함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정하게 사회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취하며 지역사회 투표를 통해 건강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과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며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힘써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살펴본 건강한 사회로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큰 변화부터 작은 실천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 사건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과 최강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영웅들과 트로이 도시 간에 벌어진 10년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왕부인 헬레네를 유혹해 트로이로 데려간 일입니다. 헬레네의 납치는 그녀의 남편이자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분노를 일으키며 그리스 연합군의 트로이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영웅들 중 가장 강력한 인물로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여신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물에 담그어 몸을 불멸하게 만들었지만 발목을 잡고 담그다 보니 발목만은 취약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킬레스건의 전설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치나 전쟁 막바지의 예언대로 발목을 화살에 맞고 전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로써 영웅적인 삶과 비극적인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신화 속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트로이 전쟁과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전사에 대한 이야기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중독에 대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모바일 중독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중독은 수면 장애,
학업 성취도 감소, 스트레스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면 집중력이 분산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중독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시간에 한해 제한하거나 필요한 앱 외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활동 참여, 취미생활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기기는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사용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중독의 영향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들여 생산적인 디지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